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2.25%로 높였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빅스텝을 밟은 것과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오늘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 역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오피스 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2%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권역 공실률은 1.1%로 대기 수요가 많아 공실이 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도심권역과 여의도권역의 공실률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 수요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7월분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조 4,37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주택부는 1조 7,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22%, 단독주택이 9.95% 각각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가 전체 재산세의 39.9%를 차지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하면서 재산세 증가율이 5년 만에 한 자릿수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단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준금리는 연 2.25%가 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빅스텝 영향으로 더욱 극심한 거래 절벽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주택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영향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은 어찌 보면 만남의 연속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행복한 만남을 가지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연을 좀 맺었던 만남을 가졌던 분이 계셨는데 또 만난 거야. 그래서 또 만나서 야, 진짜 인연은 인연이구나.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 좋은 인연의 고리로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일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또 같이 만들고 좋은 인연의 고리들을 많이 만들었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이 부동산 정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 솔루션을 오늘 또한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곳간이 좀 채워져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곳간에서 인심도 나고 행복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자면 뭘 좀 알아야 곳간을 채울 수 있겠죠. 자, 정현훈 전문가님이 내 자녀와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또 힘내 보시자고요. 자, 요즘 보면 특히나 좀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의 표정이 요 표정입니다. 근데 그중에 보면 또 요런 표정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어야 복이 오거든요. 요런 표정을 가지고선 절대 복이 안 와. 근데 그중에서 고민이 뭐냐? 요즘에 특히 이 자녀분들에 대한 이 고민, 그리고 스스로 노후에 대한 고민 많습니다. 결국은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한 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내 자녀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은 했는데 집을 해줘야 되는 고민. 그리고 내 자녀가 애를 낳는데 내가 애를 봐주려면 우리가 좀 가까운 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스스로 노후를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해, 불분명해. 그래서 좀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로 큰 차익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요즘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조언을 드리는 건 기본 마음가짐은 우리가 밝게 가져가면서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웃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되고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푼 꿈과 기대를 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가 되고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고 막 이런저런 규제 완화와 해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거래가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격 또한도 역시 주저앉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과 고민, 걱정에 지금 빠져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주택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죽고 가격이 죽다. 그래서 주택에 유동성 투자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인지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대로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셔야 되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타파를 할 거냐?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부동산도 뭐 서초, 뭐 용산도 꺾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걸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오피스텔도 신축 빌라 시장 또한도 역시 양극화와 더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다고 생각해서 사신 분들이 지금 크게 낭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싼 게 비지떡이고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분명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어설픈 신축 빌라와 어설픈 신축 오피스텔을 사시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요즘 또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를 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아파트가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뭐 준공검사라든가 부분이 아파트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다 보니까
거품이 그렇게 과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어설픈 일반 분들이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을 잘못하시게 되면 거품을 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다라는 얘기에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 주택을 허물고 요즘 상가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야, 이제 주택 시장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상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인정해서 우리가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잘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히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바꾸시는 분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 팔도를 막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공부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부동산 투자 파트로 이탈을 하시거나 좀 이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추세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걸 사면 내 표정이 이렇게 된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아주 화색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 일단 찾아오시고 상담을 자문을 구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주택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 표정이야. 근데 뭘 이제 보유하고 하는데 막 웃으면서 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요즘에 이 하남이라는 곳, 요즘에 창릉이라는 곳, 이 지역에서 부동산 보상을 받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잘 되신 분들이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남과 창릉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화색이 돌고 있다. 야, 드디어 내가 보상도 받고 누가 또 산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막 30억이 나와 60억이 나와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행복한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유동성이 좀 어려운 시장이 있지만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시장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신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험이 많이 없고 깊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도시 하면 그냥 청약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청약이 어디 쉽습니까? 뭐 로또보다 어렵다고 하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 여기에서 자산이 늘어나서 자녀 집도 사주고 건물도 사고 월세도 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표정을 가지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냐? 전문가님,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또 어디를 또 사야 됩니까? 어디가 좋아집니까? 분명히 어떤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이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신도시가 발표나고 보상이 되면 막 도로 생기고 막 산 깎아버리고 막 날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이 막 이렇게 오르니까 아니 이거 안 웃을 수가 있냐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면 막 이렇게 올라버리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막 꿈에서도 막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시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를 정말 생각한다면, 내 노후를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호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내가 한 번쯤 적극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렵다면 같이 누군가와 함께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분명 요즘처럼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와닿으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한번 잘하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만 했던, 얘기만 했던, 꿈에만 그리기만 했던 월세, 예? 이런 건물주 있잖아요. 새가 아주 그냥 뭐 우수수수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중간 놈이든 어떤 놈이든지 간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얘기가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우선 나부터 잘 돼야 돼. 내가 되어야 이 잘 되는 게 자녀에게 내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끙끙끙끙끙끙 앓으면 표정이 아주 그냥 울상이 되는 거고, 이걸 말로 표현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 내가 해결을 못하면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계속 어떤 지역은 팔아라 연락. 아니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팔으란 연락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런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급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물이 되실 게 아니라 흐르는 물 쪽에 잘 편승해서 나도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자녀분의도 미래도 밝게 비추는.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금액이 많이 든다면 차선책으로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보상 자금이 어디로 가고 어디가 뜨고 어디가 또 청약이 나오는 거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싹 다가오면 놀래요. 놀라 자빠진단 말이에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신도시라든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호재에 깊게 공부해서 시청자님들이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시면 그 지역만 찾아낸다면 좋은 일은 반드시 우리 시청자님들의 가정에. 사람은 빚을 먹고 삽니다. 빚을. 그 빚은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빚이 내리쬐는 곳을 가면 빚이 나에게 오는 거고, 빚이 내리쬐지 않은 곳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빛나는 곳에서 우리가 빛나는 멋진 투자도 함께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계속 뛰고 있고 금리 상승도 연이어서 지금 계속 단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보들에 지금 연연하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정보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런 자리 준비돼 있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의 이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준비돼 있는데요.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 투자 방법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현훈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은 물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다 하는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문의 신청하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런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가 1970년대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가 선포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땅이 그린벨트가 아닌데 묶이게 됐어요. 땅 어디세요?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네. 287-2번이요. 287-2번지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 52년이 됐어요. 네. 보유한 지. 네네. 그래서 그 동네에 1차가 풀렸어요. 오. 개울 앞에 1차 조금 풀렸어요. 네. 그래갖고 다세대를 엄청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린벨트도 허파라 그러잖아요, 도심에. 네. 그런데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곡동에도 뭐 엄청나게 아파트 있잖아요. 네. 보금자리들 많이 짓고 엄청나게 많이 졌죠. 그리고 거기도 그 동네도 엄청나게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50년이 넘고. 그쵸. 지금 이제 너무 세대- 답답하시죠? 답답하죠. 자, 일단은 조금씩 좀 풀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시청자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 네네. 토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하신 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1970년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성남시 수정구 상덕동에 287-2번지 토지인데 너무나 오래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씩 풀려가는 기미도 보이는데 과연 이 토지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볼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뭐 수고는요. 수고 많이 하시죠. 자, 수고보다 우리 시청자님 네네. 이제 걱정 고민이 어쨌든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지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일단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아주 그냥 땅 같은 경우는 토지는 좋아하신 분들은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시거든요,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내가 건물이 생긴 이유도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사는 이유가 토지 네. 땅을 잘 사서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분들은 크게 소문을 안 내시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상적동 같은 경우가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대왕저수지 아시죠? 네네, 알아요. 네. 요 이제 고등동 라인 근처가 네네. 여기가 맛집이 많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때문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여기로 또 초대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네. 맛있는 또 장어집도 있고. 네네. 일단 현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린다면 네네. 자, 내곡동, 세곡동 막 엄청 이제 보금자리라든가 개발들을 청계산 입구역도 생기고 네네. 많이 개발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 고등동 또한도 역시 개발을 안 하다 또 개발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 이 나머지 개발이 안 된 것들은 대부분 완전 이제 네. 거의 뭐 문화재 수준의 뭐 네네. 청계산, 뭐 인능산, 뭐 이렇게 산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시청자님은 지대가 또 낮고 도로도 네. 같이 있고 아주 되게 네. 예쁘게 잘 생겼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때 네. 풀린다, 저때 풀린다, 언제 풀린다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확실한 백이 있어야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푸는 것도 아니고 동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푸는 것도 아니고 네네. 시청자님이 푸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린다고 사시는 분들은 큰일이 나는 거고 중요한 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고등이라든가 내곡이라든가 세곡이라든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청계산 입구 쪽으로 서초 포레스타 쪽으로 가기 전에
네. 요 옆에도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저한테 꽤 많이 찾아오셨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대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걸 소유를 잘 하셔서. 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정부의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좀 내년 말쯤으로 좀 보시면 네. 좀 그 과정 속에서 좀 좋은 일들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참 좋다. 네. 왜냐하면 내곡, 세곡이라든가 고등이라든가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눈 껌뻑하니까 지금 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찝어드리는 요 앞쪽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좀 좁아요, 시청자님. 근데 네. 시청자님 동네는 부지가 좀 꽤 넓다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서 돈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개발을 한다는 건 참으로 네. 좋은 거고 그리고 그렇죠. 토지를 하실 때 사람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네. 자, 토지를 뭔가를 사서 계속 물어봐. 개발돼요? 허가돼요? 개발돼요? 허가돼요?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만약 토지를 소유하실 때 시청자님이 지으실 거예요? 토지요? 예. 건물이요? 예, 시청자님이 지으실 거예요? 뭐 저 건축업자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 한다면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지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본다면 투자에 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 상으로 위치는 일단 어떻습니까? 기본 동네 자체가 평당 네. 500 이상은 가요. 네. 시청자님. 네. 그럼 내년쯤 됐을 때 이 개발 압력에 의해서 호재가 하나만 생겨도 500은 헐쩍 넘어서 1000 언저리까지도 금방 가실 수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한 1년 반 정도만 좀 계셔보시자 네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그 요거만 하나만 탁 잘 풀리면 너무 좋겠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근데 현 상태에서 고심하시기보다는 한 1년 반 정도의 좀 시간. 이유는 네네. 어쨌든 GTX라든가 뭐 8호선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판교 요 밑에 보면 테크노 네, 테크노밸리. 예. 그래서 네네. 창조 경제에 있어서 압력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주변이 전부 다 오르라고 난리라고 지금. 네네. 만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못 하셨다고 한다면 한 1년 반 정도의 좀 시간만 좀 더 계시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을 네. 봤을 때는 1년 반 시간 동안 뭐 왔다 갔다 막 고심 걱정이 많을 수가 있겠지만 토지는 네.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요, 시청자님. 네네. 되면 될수록 지가 상승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토지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분 그렇죠. 참고하셔서 1년 반 정도만 좀 더 계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3 테크노밸리는 그거 들어올까요? 지금 뭐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님 네네. 너무 걱정 크게 하시지 마시고 땅이 네. 없잖아, 주변에. 네. 이제 남은 건 시청자님 동네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예. 아니 딱 봐도 빈 터가 그냥 다 산꼭대기고 시청자님 동네만 여기만 평지잖아, 그죠? 그렇죠. 네, 좋으니까 1년 반 정도만 좀 더 계시자. 이렇게 결론 네. 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 상적동의 토지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1970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좀 묵혀두신 토지였는데, 자, 그래도 주변의 개발 속도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이제는 한 1년 반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서울경제TV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요? 네, 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요. 6단지인데 6단지요? 네네. 네. 재건축 진행이 네.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파는 게 괜찮은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보유를 드렸거든요.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보유하고 있는데 아, 네.
네네.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지금 뭐 재건축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부터가 지금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묵혀둘까 아니면 정리를 할까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6단지입니다. 네. 뭐 재건축 이슈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이게 답답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 어떡하지? 정리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 어.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숫자도 6이야. 참 좋은 네. 숫자죠? 그래서 노원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6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네, 이걸 소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7년도에 구매를 했고. 아, 네. 17년. 그렇게 네, 오래되진 그랬거든요. 않으셨네. 네네. 자, 일단 동네가 네.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있잖아요. 네네. 더블 역세권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또 더블 역세권이고 그러면서 GTX에 대한 호재, 일자리에 대한 호재 때문에 노원 창동의 미래는 상당히 좀 밝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세요. 개발이 된다, 개발이 안 된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개발이 확실히 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지겠죠. 네. 근데 애매모호하거나 좀 모시기 하면 덜 비싸죠? 네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확실한 거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내가 돈이 부족하면 좀 불확실한 것도 해봐야죠? 네네. 근데 원하는 거 확실한 건 원하면서 돈이 내가 부족한데 그럼 원하는 게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런 GTX와 일자리 부분은 창동과 노원적인 부분에서 매우 좋은 호재거든요. 네. 강남으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GTX가 너무 좋은 거고 네. 특히나 이런 7호선이라 4호선 같은 걸 직접적으로 이제 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중심 부분에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좀 멀게 느껴져요, 시청자님. 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해소하는 게 이제 GTX 부분이고 일자리 또한도 역시 요 주변에 일자리가 앞으로 어쨌든 뭐 창동 아레나라든가 공연 시설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부분이 복합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일자리, 일하기 위해서 이 동네는 오셔야 되다 보니까 미래 가치는 상당히 많이 풍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답답함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게 네. 바로 붙어 있는 게 5단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5단지가 확실하게 개발을 하니까 막 평당 3천이 막 넘어가 버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6단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죠. 네. 근데 어쨌든 스스로의 생각을 결론을 빨리 짓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내가 5단지를 어쨌든 그 당시에 안 했잖아.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5단지만큼은 안 올라도 5단지랑 붙은 옆에 있는 효과적인 부분에서 6단지도 꾸준하게 올라요, 안 올라요, 시청자님? 올라갈 거.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이게 되냐 안 되냐 무수히 해봤자 네. 머리만 아파요, 시청자님.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5단지의 이 사업성에 있어서의 수요를 그대로 받아 들어가는 게 6단지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시청자님은 6단지 팔고 5단지 갈 거예요? 아직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 네네. 왜? 돈은 후자야. 네네. 돈도 돈이겠지만 옛날 가격을 알아버리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5단지가 이제 7억, 이제 8억이 가는데 옛날에 시청자님 그 당시에 뭐 5천이든 6천이든 그때 넣었으면 네. 지금 7억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5천 넣었으면 7억 벌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걸 확실하게 예견해서 점지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네. 1차적으로 우선 하셔야 될 생각은 뭐냐면 5단지가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내 것도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수히 생각해서 뭐해,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요 더블 역세권과 5단지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6단지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너무 된다 안 된다에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 들리는 소식은 뭐냐. 네. 뭐 다른 데는 뭐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뭐 어디가 3억에 빠지고 어디가 5억에 빠지고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팔 거 아니면 유지를 하고 더불어서 갈아탈 거 아니면 유지를 하시고 그래도 6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다른 데 사이드 가신 분보다 훨씬 네. 나아요, 시청자님. 아, 옆에가 달라지면 네. 내 것도 좋아져 안 좋아져?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이시거든요. 네. 그래봤자 어쨌든 동네 자체가 다 80년대니까 예. 가격이 좋아지고 개발을 하고 달라지는 건 참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연연해 하시기보다 5단지가 그럼 내 것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다른 불안한 것보다는 착 붙어 네. 있으니까 참 좋다. 아, 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부동산 주변에 먼지바람이나 그 민원 신고해야 돼요. 그 냄새를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겠죠, 뭐. 돈 냄새가 나는구나. 근데 막 누군 민원 신고해. 민원 신고하면 개발이 늦어 빨라. 그죠. 늦어지죠. 늦잖아.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연연해 네. 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 6단지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차라리 이 고민을 싹 걷어내고 나면 오히려 6단지의 장점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접한 지금 5단지의 개발 수혜 고스란히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개발 호재들도 좀 같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6단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경북 경산시, 네, 경북 경산시 네, 남산면 네, 상대리 네. 496번지, 500번지. 496번지에서부터 500번지 요렇게요. 네, 예. 토지이신 거죠? 예, 네. 자, 이 토지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전망 부분일까요? 예. 매도 시기라든지 그게 캠핑장이라서 매도할 시기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 이런 보고 뭔가 싶습니다. 세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네.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경북으로 가야 되겠네요. 경북 경상시 남산면 상대리 토지인데 꽤 큰 토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세금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고민 해결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경산으로 갑니다. 이제. 예, 자, 경산 남산면에 있는 부동산이신데 예. 고민이 좀 미래 전망이 좀 궁금하십니까? 예. 전망도 궁금하고 네. 한 3, 4년 전에 지인들하고 매입을 했는데 지인분들이랑 같이. 예, 어. 퇴직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하기도 좀 그 그런 지인분들 것 중에 같아서. 우리 회장님이 리더세요? 어떤 다른 지인분이 리더예요? 뭐 리더는 아니고 제가 하자고 했어요. 회장님이 리더를 걱정이 좀 하셨구나. 돼가지고. 이게 그럼 잘 돼야 되는 건데 예, 책임감도 막중하시겠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전망을 받으려야 되는데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산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투자를 피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토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도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모양이 세모가 좋아요, 네모가 좋아요? 네모가 좋죠. 전봇대가 있는 게 좋아요, 전봇대가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시는 분들이 투자를 제일 못하더라고. 자, 중요한 건 예, 이게 정답으로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 경산에서도 개발이 되고 보상이 되고 달라지는 곳을 찾으시는 게 우선이다.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지금 남산면 쪽보다 하양읍 아시죠? 하양읍. 예, 하양읍 쪽에 북쪽에 보면 경산 지식산업지구 요거 개발하는 거 아세요? 예. 저번에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얘기하실 때. 대구 제가 거기 또 오셔가지고. 직접 또 갔잖아 또. 예, 예. 직접 가서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예. 이런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진량 아세요? 진량. 경산 IC 예, 주변에. 예. 질량공단. 예.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이 주변 있죠? 예, 여기가 개발하고 여기가 보상하니까 이 주변을 가셔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곳들은 자 투자를 하기도 좋고 나중에 팔기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요런 데 가야 돼요, 요런 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에서 좀 살짝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고 응, 거기 앞에 한의대 옆으로 어. 경산 화장품 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 한의대 앞에 맞아요, 거기. 맞아. 25년도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거기네. 예, 여기 맞아요. 예, 그래도 이게 온 게 참 다행이에요, 시청자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고 확장이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확장이 좀 스무스무 해버리면 좀 약간 시청자님이 낙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호재가 있다는 건 좋은 거고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뭐 경산 상대 온천이라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온천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온천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 지금 뭐 관광지로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이 온천 지구 안에 있습니다. 네, 여기 관광지 라인으로. 예, 거기 온천 지구 안에 네. 캠핑장하고 야영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워지신 분들이 뭐냐면 온천 개발이 70년대, 80년대 좀 유행 많이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건설부 아시죠? 건설부. 예, 그쪽에서 막 지정을 해서 막 했는데 문제는 80년대 지정을 했지만 개발이 안 된 거야, 개발이. 이해되세요? 예, 개발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업성 있잖아요. 사업성이 높아야 되는데 사업성을 키우지 못해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 그거 같은 경우는 25년에 마무리되는 게 예정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 좀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도 좀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 저는. 예, 예, 매매 타이밍 있잖아요. 예, 그냥 무조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 예. 산업단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예. 기왕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정도는 돼야 동네가 아주 싹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기시고 내년 있잖아요, 내년. 예, 내년 요맘때에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매매 생각을. 예, 예, 그럼 그때 맞춰서 제가 가격 조율해드려서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저지르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우리 리더시니까 잘 되셔야 되잖아요. 예, 그쵸? 예, 예, 요 부분 참고하셔서 좀 운영하시고 나머지 가격이라든가 더 디테일한 건 따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 경산시 이 남산면 상대리 토지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뭐 매매에 대한 생각은 내년으로 넘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주도에 땅이 있어서요. 제주도요. 네, 예. 주소 어떻게 될까요? 주소가요. 네. 한경면 금등리 네. 715-4. 한경면 금등리 715-4에 있고 네. 하나는 715-631-7에 하나가 있고 그래요. 631-7에도 토지가 있으시고 715-4에도 토지가 있으신 건가요? 예. 네, 자, 요 토지들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전망도 그렇고 매도는 언제쯤 해야 될까? 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저 부동산 상담하면서 제주도는 처음 전화를 받아봐요. 네, 제주도 지금 토지가 두 곳이나 갖고 계신데, 자,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네, 제주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있으신데 도로 바로 앞에 붙어 잘 있네요, 시청자님. 예. 모양도 참 이쁘게 생겼네요. 예. 그러죠? 예, 예. 게다가 또 뭐예요? 계획 관리네? 예. 그러죠? 계획 관리예요. 네. 도로도 있고 모양도 이쁘고 계획 관리고 물가 앞이네. 예. 일반 사람이 좋아하는 장점이 다 갖춰졌네요, 시청자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요즘 어때요? 글쎄. 그냥 가지고 있어요. 17년도에 그냥 가지고 있어. 2017년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물가 네. 근처에 모양도 이뻐, 도로도 있어, 계획 관리야. 그러면 큰일 나요. 중요한 건 그런 책에만 나오는 사사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포인트가 개발하는 곳을 가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시청자님 뭐 제주대학교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제주국제대학교 주변에 보면 카카오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 주변은 엄청 많이 올랐고, 자, 남쪽으로 내려오면 서귀포, 중문이라든가 조금만 서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오설록, 이런 티 뮤지엄, 요 공원이라든가 테마파크가 개발이 되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갔어야 된다. 그래서 물가라고 해서 사고 저지르고 나서 살짝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쉽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근처에 뭐 협재랑 뭐 이런저런 카페랑 뭐 분명히 모든 것들은 좋습니다. 다만 이 동네가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완벽한 그냥 시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나 자산관리 운영을 하실 때는 정확한 정보, 뭐다? 이 주변이 대규모 투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 주변에 대규모 보상이 납니다. 라고 했을 때 가셔야지, 그 전에 가시면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도로 있으니까 좋겠다, 모양 이쁘니까 좋겠다, 물가 앞이니까 좋겠다. 이거는 시청자님 저도 사고 싶어.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참어. 왜 참겠어?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하면 도로가 토지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도로냐 모양이냐 물가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에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어휴, 큰일 났네. 어유하지 말고 어유하면 복이 다르다니까. 예. 시청자님, 웃어야 복이 와요, 한숨 쉬어야 복이 나와. 웃어야죠. 목소리도 이쁘신데 웃으셔. 네.
그래서 제 조언은 여기는 한 기본 한 5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고 해결 방법은 따로 제가 연락드려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5년은 어찌 보면 짧을 수가 있어요. 눈 그럼 깜빡하면. 거기 뭐 되는 게 있나요? 그때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주변에 뭐 라운 프라이빗 CC 주변에 뭐 주택이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호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호재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거 똥이 또 하나 있잖아, 땅. 요 주변 거니까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그거 같은 사람 거예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알겠어요?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가지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이 사연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전화 연결 드려서 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오늘 알찬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